안녕하세요.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 브랜딩 주제를 놓고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세 분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병철 책임연구원님, 비로컬 김혁주 대표님, 그리고 라하프 한재성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세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원래 QCT에는 신병철 책임님이 행사 끝까지 절대 얼굴을 비치지 않는 걸로 잡아놨었는데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셋 다 지금 대본도 없고 뭐 주제도 없는데 제가 오늘 좀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서 사실은 두 분 모셨거든요. 신병철 책임님 생각하시는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가 뭘까를 전 들어보고 싶은데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셔서 말씀을 좀 네, 제가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3년 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저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창업 지원 사업이 아니고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생태계 조성 사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렸고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이제 뭔가 사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담당자지만 저는 여기에서 제가 담당자로서 뭔가 선생님이 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제가 뭔가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제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기획을 했을 때도 저는 로컬 크리에이터 팬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사업을 만들었어요. 저 개인적인 사심으로 세금을 가지고 제가 사업을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로컬 크리에이터를 따라다니고 팬으로서 좀 이렇게 뒤에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좀 도와드리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만들었고요. 저희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제가 계속 해가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했었는데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것들이 없어지면 되겠다. 저는 그런 결론을 좀 받았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유지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공공기관은 발을 쭉 빼야 되겠다. 제가 이런 얘기를 저희 센터장님이나 저희 센터에다가 말을 하면요, 저 이제 엄청나게 혼납니다. 저희 영상 담고 이제 나가도 되나요? 네. 그러면 네, 안 보실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편집해 주세요. 네. 엄청나게 혼나요. 왜냐면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성과를 만들어내면요, 그 성과를 어떻게든지 더 많이 키워가 부풀리고 가져가려고 이렇게 끝까지 그 성과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업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만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뭔가 이렇게 생태계가 잘 돌아가게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따로 준비해서 뭔가를 말씀을 여쭤보지 않아도 이렇게 길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은 게 항상 뒤에 숨으려고 하세요.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가 먼저입니다. 이런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게 팬의 마음으로 하신다. 이게 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공공기관 담당자가 이 창업자의 팬이 된다는 거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좀 유일무이한 일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한재성 대표님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난 교육을 통해서 또 멘토링을 통해서 만난 분들도 계신데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재성 대표님 제가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서 좀 긴장하실 수도 있는데 약간 1세대 로컬 크리에이터 같은 캐릭터를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한 8년, 9년, 10년 전에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 기획자들과 도시행위 영역의 분들과 또 스스로의 어떤 창업의 목표를 갖고서 새로운 활동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로컬 크리에이터로 불린 적도 없어요. 이게 뭔지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어떤 분들은 동네에서 좀 신기한 친구가 나타났다 정도로 해석들을 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고 마을에서 실험하고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분이셔서 제가 한재성 대표님을 흔히 말하는 은퇴한 고수를 제가 다시 강호로 불러드렸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주제라기보다는 예전의 경험과 지금의 경험 정도 비교해 주시면서 또 다시 현업으로 복귀하신 느낌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라프 한재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그냥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한 주 전쯤 그냥 초대받고 놀러 왔는데 어젯밤에 10시쯤 연락이 오셔가지고 한마디 하셔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사뭇 당황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원로 이런 거는 아니고
제가 그 한 8년이었나요? 2012년이니까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블랭크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지역 재생이랑 지역에 필요한 문화 자원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보고 지역에서만 발굴해서 무언가를 양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외부랑 같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게 이제 청춘 플랫폼이나 이제 지금 뭐 청춘 캠프, 뭐 공집합까지 이제 그 블랭크 친구들은 만들어주고 있는데 뭐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나온 지는 상당히 오래됐고요. 그런 찰나에 이제 다시 소환 명령을 받고 작년쯤부터 이제 소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청주에 이제 멘토링 비슷한 거를 이제 하러 다니다가 충주군요. 충주에서 이제 자리를 한번 내려볼까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이 이제 제일 많이 다른 것은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제 청년이 창업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상당히 넓어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때 2011년도, 12년도에는 청년이 무언가 창업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특이해 보였고 특별해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더 지원도 많았어요. 근데 그 지원을 해주는 관공서라든지 투자처들이 어떻게 지원해야 되고 무엇이 필요한지보다 자기네들이 청년에게 투자한다라는 그 카테고리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의 브랜드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드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새롭다라는 그런 큰 카테고리 안에서 새로운 것만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압박이 되게 심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아이덴티티, 브랜드라는 거는 뭐 여러분 말씀하시고 있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표출이 되게 중요한 건데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보다 그 새롭다라는 기준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가야 된다라는 그 부담이 우리에게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소환 명령을 받고 이 시장을 되게 오래간만에 이제 보고 있는 저의 뭐 되게 오래간만도 아니죠. 한 5, 6년 만이니까 뭐 5, 6년 만에 다시 한번 관심 있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많으신 분들이 뭐 저의 전철하기보다는 그냥 많은 도전들을 되게 자부심 있게 하시고 계시고 그 자부심을 뭐 나만의 드러내는 요소로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분들과 협력하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존중해주는 기성세대의 판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훌륭하신 관공서 이제 창경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님 같은 분이 계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팬덤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판이 바뀐 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실 뿐만이 아니라 또 리더로서 다음 세대들한테 또 자극도 주실 수 있을 여지들이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라기보다는 그냥 그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예전과는 조금 사뭇 다른 판에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렇게 보면서 저도 한 자리 하고자 비비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저희가 오늘 후암동에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M15이라는 공간 거의 대부분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지금 검색해 보실 수 있잖아요. 그 인터넷에 M15 검색하시면 보통 대통령이 다녀가신 장소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원래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고요. 이 안에서 뭐 이제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라고 M15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공간을 고른 이유와 후암동 가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 지금 방금 공공기관의 역할이나 뭐 아니면은 그 저희 1세대 로컬 크리에이터이신 한재성 대표님 말씀해주신 내용을 좀 이어받아 보려고 하는 건데요. M15이 그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시작을 낮은 상가 지하에서 하셨다고 보시더라고요. 몇 년 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가 되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하시고 수많은 그런 메이커를 꿈을 꾸는 분들을 함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회사로 발전했거든요. 근데 정말 짧은 기간 동안 스타트업이니까 압축해서 성장을 하신 건데 어떤 의미에서 저는 좀 욕심이 있었어요. 이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우리 심책임님한테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꼭 가셔야 된다. 근데 이제 보통은 공간 내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오늘 저도 약간 기분이 새로웠던 게 이거 보통 이제 뭐 미드에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찍고 들어오고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저희 뭐 이제 개별로 회사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사원증이 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경험도 한번 하면 좋겠고 또 낮은 상가에서 시작했던 그 팀이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것도 저희가 보면서 일종의 도전욕도 좀 생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 이 라운지 형태로 서울역 근처에 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공간도 예쁘고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암동 뭐 어쨌든 한재성 대표님도 관련이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심책임님이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위시리스트에 올려주신 곳이라
아무래도 이 기관 담당자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 다음번 행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도 좀 하고 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에도 로컬이 있다는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충북 로컬 크리에이터이긴 하지만 약간 떠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어떤 컨텐츠를 찾는 회사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 연고지가 있긴 있지만 이 새로운 컨텐츠를 찾으러 가다 보면 어딘가를 새로 가는데 서울에 로컬이 있니라는 질문을 저는 그동안 진짜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예를 들자면 로컬이라는 게 시골이라는 개념으로 만약에 생각하셨다면 그분들은 다르게 들리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각자의 로컬이란 뭔가의 화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서울에서 어떻게 보여드릴까? 골목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만드는 분도 계시고 그 안에 컨텐츠를 넣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전체가 돌아볼 만한 관광 코스, 투어 코스도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 식음료 서비스까지 모두 다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공간이라서 추천을 드리고 또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행사는 제 입장에서도 좀 나름 뜻깊은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번 더 해야지 그래도 계시니까 공공기관은 행사를 그냥 맡겨주지 않으세요. 나중에 한번 받아보세요. 예, 내가 하는 행사가 아니라 거의 이제 조종당하는 꼭두각시 행사인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 너무 겁이 난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데 진짜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수습을 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으시니까 좀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다른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다른 뭐 사회공헌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면 서로 간에 이해가 잘 안 돼서 행사가 되기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그리고 신병철 책임님이 팬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런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신 게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비로컬이라는 회사 소개를 해야 어쩌면은 저희가 서울에서 오늘 만난 이유가 좀 해소가 될 것 같기도 해요. 저희 회사는 미디어 활동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디어는 수익 활동은 아니고요. 여기 계신 이런 새로운 신병철 책임님 말씀 좀 빌려오자면 영웅들, 팬이 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로컬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영역으로 가서 같이 만나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이종 교배 실험들 그런 좀 새로운 도전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맥은 되게 좋은데 수익률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항상 소개시켜드리고 MP팀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제 모시고 올 수는 있지만 저희가 여기서 돈을 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어떻게 성장할까, 어떻게 더 앞으로 갈까 굉장히 고민 많은 회사고 최근에 그런 별명 하나 들었어요. 요즘에는 전화번호부라는 거 없잖아요. 휴대전화에 그 리스트만 있는데 옛날에 있었대요. 최고를 듣고 그래서 황금 전화번호부를 들고 있는 회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도 이걸 돈으로 좀 바꿔보고 싶기는 합니다. 저희 말씀 조금만 더 이어가 보려고 해요. 그 목표를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지금까지 뭔가를 구축을 많이 하셨거든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신병철 책임님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시면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네트워킹, 생태계.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모르잖아요. 그래서 책임님 좀 말씀 빌려서 마이크를 빌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담고 있는 건지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표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목표는 제가 회사 그만두는 게 목표고요. 제가 회사 빨리 그만두고 저도 로컬 크리에이터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그동안에 제가 막 이것저것 들으면서 그리고 같이 고민해보고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네, 로컬의 세계로 가는 게 제 목표인데요. 네,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거고요.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가 다른 이제 강원도나 제주도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기부의 지원을 받아서 막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다른 지역의 사업들하고 좀 차이점을 꼽아봐라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 충북은 도대체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어떤 거가 특징이야? 이런 걸 얘기를 했을 때 협업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탄탄합니다. 되게 건강합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제가 처음에 이 사업을 기획을 할 때부터 제가 느꼈던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방송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강원도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봤을 때 희한하게 본인 사업이 아닌데 옆에 있는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간섭을 많이 하고요. 되게 오지랖이 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본인이랑 뭐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데도 그거를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되게 간섭을 많이 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성장해 보는 거 어때? 막 이런 제의 같은 게 막 일어나는 거를 되게 막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막 이곳저곳에서 막 일어나는 것들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아예 기획을 할 때는
그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돼도 이 사업은 성공하겠다. 뭐 굳이 막대한 자금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뭐 얼마씩 이렇게 꽂아줘가지고 성장시키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만나기만 하는데도 이 안에서 자금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제 네트워킹 하는 거를 좀 강조를 했고, 센터에서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거를 좀 주력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계속 해왔고요. 앞으로도 뭐 모르겠어요. 지금 중기부나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그리고 센터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성과에 대한 챌린지를 저를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사업은 성과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의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은 협업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그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어요. 퇴사 말고 진짜 어쨌든 목표를 좀 주셔야 저희도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올해 계획이라도 좀 말씀해 주세요. 올해 계획이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내년도에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중기부의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도 굉장히 좀 규모가 커질 것 같고요. 올해보다 더 커질 것 같고, 그리고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꼭 뭐 저희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충청북도라든지 청주시가 아니더라도요. 주변에 있는 다른 기관들이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되게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이제 충북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을 엮어주는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해왔던 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생태계 안에 어느 정도는 넘겨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하는 게 로컬 크리에이터 생태계 이런 활동들을 좀 이제 힘을 실어드리는 거를 좀 강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어떤 한 사람의 로컬 크리에이터를 어떻게 성장시킨다기보다는 로컬 크리에이터 몇 분이서 하는 어떤 활동의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그 활동에 힘을 실어드리는 방향으로 좀 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양가 감정이 생겼어요. 개인의 꿈을 이루시려면 보내드려야 하는데 저희가 더 잘 되려면 보내드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 숙제를 하나 안고 가는 거죠. 좀 오래 해 드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최근에 저희 이제 비로컬 통해서 저 인터넷 매체가 있거든요. 근데 한재성 대표님이 칼럼을 연재를 좀 해주고 계세요. 오랜 경험과 또 앞으로의 방향성들을 보시고서 또 로컬의 여러 가지 의미 또는 일종의 노마드 같은 말씀도 조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말하기보다는 한재성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로컬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의미 또는 지금 하시는 일을 통해서 바라보는 미래의 의미 정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로컬에 대해서 어찌됐건 기회가 생겨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책임님에게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저도 목표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나 계속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딴 질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목표도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랭크라는 회사를 운영을 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지자체든 관공서에서 투자를 받았을 때 그것을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으로 로컬을 만들어가는 게 저한테는 되게 부담이 됐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일정 수익이 있어야 공간도 유지를 하고 인력도 유지를 한다라는 그 부담이 저에게 컸을 때 하기 싫었던 게 사실 솔직한 이야기였고, 그래서 떠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의 문제가 도시나 로컬의 문제와 되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성과나 어떤 것들을 내야 되는 그 목표의 기준치가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데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반짝하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브랜드를 한 지역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나갈 때 로컬리티가 생기는 거고, 또 스스로도 어떤 브랜드에 반짝이는 상품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어가서 계속 유지했었을 때 그 브랜드가 아이덴티티가 더 강해진다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저는 이제 지역을 바라보고 싶었고, 로컬 브랜드라고 이야기하는, 예전에는 지역 활동가였는데요, 청년 지역 활동가였는데 그 역할들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국가에서는 뭐 8개월 안에 예산을 다 집행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성과 보고를 해야 되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월세를 내야 되고 인건비를 내야 되고 이 부담 때문에 제 스스로 되게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한 5년, 6년 동안 다른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만들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1번은 뭐냐면 적게 일하고 그거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는 방식을 제 스스로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보통 평일에 10시쯤 사무실에 출근해서 4시쯤 퇴근을 하고 일주일에 4번만 일하는 그 구조로 지금 뭐 수익을 연 1억으로 맞춰가서 이렇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방법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쓸 수 있는 요즘 이야기로는 딥텍트의 어떤 역할을 제 스스로가 만들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로컬리티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어떤 목적이 아닌 정말 친밀함으로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 스스로가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칼럼이라는 아주 너무 귀한 기회지만 부족한 글을 쓸 때에도 그런 식으로 지역들을 바라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떠한 크리에이터들의 컨텐츠들을 좀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모방하고 성급하게 이뤄내는 그런 크리에이터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스스로를 잘 관찰하고 또 나의 장점을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잘 가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로컬리티를 잘 형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전제로 글을 쓰고 있어왔고 그렇게 해서 어제부로 일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하여간에 앞으로도 그렇게 저는 활동할 것 같고 이제 충북에서는 제가 이제 만든 지 한 7개월, 8개월 된 가구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지금 아까 주렁주렁 스튜디오가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포켓 퍼니처라는 브랜드 근데 같은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계속 뒤에 찾아보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가구를 주문했었던 그 주렁주렁 스튜디오는 송파구에 계시고 송파구에 그래서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하여간에 어찌됐건 저희는 가구를 계속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고 그게 가구가 아니라 약간 조립식 키트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공간을 세분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저희는 이제 카테고리 브랜드를 만들고 그거를 점차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좋은 브랜드로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이제 충주에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충주만의 커뮤니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한 지역에서 살인을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2차 살인을 했어요. 근데 지역구가 지구대가 다르면 그걸 연쇄살인으로 묶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로컬 크리에이터가 충북에만 이제 심책임님도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충북이 큰 카테고리가 되면 그거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는 큰 담장이 돼서 진짜로 로컬리티나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액션들을 할 때 저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었던 또 경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가 충주에 들어가서 어떤 외부와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 그 플랫폼은 지역을 좀 넘어서서 나의 관심사와 내가 해야 될 방향성에 맞는 사람들을 서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 구멍 같은 것들을 공극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옛날에 블랭크에서 시작했었던 그거와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경계, 비규정 내려진 공간들을 지역 안에, 상업 공간 안에 많이 만들어보는 게 이제 저희 포켓퍼니처의 방향성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이제 앞으로 찾아뵙고 그런 것들로 로컬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세밀하게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컬이라는 단어 안에 참 다양한 의미를 저희들은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라고 뭔가 정의를 하기보다는 제가 느끼는 점은 이런 것 같아요. 마이크만 드리면 1시간도 말씀하실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도 저희 PD님도 그렇고 떡국씨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긴 하지만 바로 말씀드리면 나와서 1시간씩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좀 대화를 길게 더 나누고 싶기는 한데 비가 내리기 전에 저희가 후암동도 가야 되고 또 오늘 귀한 VIP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말씀도 좀 나눠야 돼서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순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